자, 32-5 RLC 회로를 갖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전원이 여기에 AC 교련이 들어오는 거 표시를 한 거죠, 그죠? 사인 웨이브. 이제 전원을 갖다가 V0 적을게. V0 사인에 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I0에 사인 이 오메가 T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오메가 T인데 어떤 위상차가 이제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실제 이제 우리 문제를 갖다가 이 전류를 중심으로 풀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살짝 펼쳐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걸 갖다가 그냥 전류를 갖다가 그냥 사인 오메가 t로 두고 위에 식을 갖다가 플러스 파이만큼 더 되니까 v0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옛날 책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푸는 편이에요. 그럴 때 뭐냐면은 요 파이는 페이스 앵글을 해서 위상차 페이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전류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지면 전류를 내리면 요 전압은 마이너스 파이니까 그죠? 이 시간에 대해서 보면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겠죠, 그죠? 이쪽으로 이게 이제 오메가 t를 이제 증가치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만큼 옮겨가는 거 말이에요. 플러스 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는 저항의 R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에 대한 전압이 그럴 거고 VR이 그럴 거고 여기에는 컨덕터 VL에 대한 전압이 그럴 거고 여기는 VC에 대한 전압이 될 건데 우리가 이제 VR은 이제 V는 IR이니까 그죠? 저항에 대해서는 이게 쉬운데 요 L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L에 DT에 DI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VC는 콘덴서에 대한 거는 C분의 Q가 되는데 요 Q가 뭐냐면은 C분의 1에 전류를 갖다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게 뭐냐면은 요 전압 Q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시험이라든지 이제 맹심해야 될 게 V는 IR, VL은 L에 DT에 DI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공식에서 전류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IL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줬기 때문에 VR은 I의 제로의 R의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고 VL은 이걸 갖다가 미분한 거 사인 이걸 갖다 미분하면 DT DI는 I0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L 곱해져서 이게 I0 오메가 L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거고 이 C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전류를 갖다가 적분하니까 I0 사인 오메가 T를 갖다 적분하면 여기 Q가 되는데 I0 사인 오메가 T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에 오메가를 나눠주니까 이 식이 마이너스 I0 오메가 C분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킬로와트 법칙을 적용시키면은 우리가 걸어주는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 VR 더하기 VL 더하기 VC를 갖다 세 개를 갖다 동시에 대주면은 우리가 다가 제가 빈 페이지에서 한번 페이지를 추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VR은 지금 I0 R에 sin 오메가 T이고 VL은 I0 오메가 L의 코사인 오메가 T이고 VC는 I0 오메가 C분의 1의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이게 마이너스 붙죠, 그죠? 이 세 개를 갖다가 더하면 전체 전압이 될 건데 토탈 VR 더하기 VR 더하기 VC라면 I0 공통일 거고 그죠? R의 sin 오메가 T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코사인 오메가 T의 개수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이 R이고 높이가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 1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갖다가 파이라면 삼각형으로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요 빗변의 길이는 없다.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갖다가 보통 이걸 갖다 오메가 L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게 I의 XL이고 그죠? 이게 I의 XC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오메가 L이 XL이 인덕턴스에 대한 임피던스가 오메가 L 되고 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삼각함수 합성을 갖다가 할 건데 갖다가 먼저 전기 작업으로 이제 이게 빗변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탄젠트 파이는 얼마 되냐면은 빗변분의 높이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요 값을 빗변 요 길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토탈 임피던스 Z로 잡아요. I0 Z에 Z분 R sin 오메가 T 이거는 Z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Z를 묶어내면 그럼 이제 R분의 Z가 뭐가 되면 Z분의 R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Z분의 밑변분의 밑변이 되니까 이게 이제 코사인 파이가 될 거고 여기에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 식에 I0Z에 코사인 파이 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식이 I0Z에 사인 코사인 되니까 이게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 합성에서도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하고 같아요. 사인의 A 플러스 B는 사인의 A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B를 놓으면 여기 이제 A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 T고 B에 해당되는 게 파이가 돼서 이 식이 돼요. 그래서 토탈이 얼마 되냐면은 I0 Z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돼요. 이게 이제 V0 이제 맥시멈이 되겠죠. 그죠? V0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I0 Z 그러면 I0 Z가 V0가 되니까 I0는 Z분의 V0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려주는 전압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게 13장이죠. 그죠? 13장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그려주는 전압이 있을 건데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줬죠. 그죠? V0의 사인 오메가 T 그럴 때 I0의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Z분의 V0 전류의 최대값은 Z를 갖다가 토탈 임피던스를 해요. 토탈 임피던스. 이게 이제 지금 할 거예요. 이제 전압과 이제 임피던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해서 미금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사인 오메가 t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이게 이쪽이 되겠죠. 그죠? 90도 이게 마이너스에서 여기 대주가 되는데 토탈 임피던스니 구하는 걸 금방 했어요. I0 맥시멈 I0가 Z분의 V0 Z는 이게 이제 토탈 임피던스 단위는 옴이에요. 여기서 이제 XL이 이게 이제 오메가 L이고 그죠? 이게 이제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뭐냐면 이게 주파수겠죠. 그죠?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요 교류의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계속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오메가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커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포일에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걸 방해를 많이 하니까. 대신에 이제 요 콘덴서 축전기에서는 이게 이제 오메가 10은 1이니까 식류 같은 경우는 오메가가 제로잖아요. 그죠? 이 무한대가 돼서 전류를 못 넣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진동수가 커지면 E5Fs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임피던스 전류 흐르는 걸 갖다가 방해를 갖다가 거의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류를 방해하는 거. 주파수가 커질수록.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제 분석하면 위상차는 아까 막 설명한 거 그대로요. 이거 그대로 아까 설명한 거 이게 I, IR, I 아까 설명한 그대로요. 여러분들이 설명 R분의 XL분의 XC 뭐 이거 하는 거니까 탄젠트 I가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걸 외워볼 편해요. XL 뭐 XL이 오메가 L이니까 임피던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이걸 갖다 직접 그려볼게요. 이건 많이 쓰는 회로예요. 지금 RLC 회로에서 R이 425옴, L이 1.25 헨리, C가 3.5 마이크로페럿, F 60에러, V0가 150V이다. 그럴 때 유도 리액턴스 용량이 있으니 XL 유도 리액턴스니까 이제 XL을 구하는 거고 용량 리액턴스는 XC죠, 그죠? 이제 오메가 C분의 1는 오메가 L 계산하는 거죠. 일단 좀 오메가를 계산하면 2파이 F니까 60Hz면 이제 377 되고 그래서 XL을 계산하면 377 이걸 계산하면 475 1옴이 되는 거고 XC를 계산하면은 오메가 377이고 그죠? 그다음에 C가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3.5 마이크로 그럼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계산하면 758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계산기를 쓸 수밖에 없죠, 그죠? 계산기. 제가 그거 하면은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주어지는 계산을 할 거예요. 뭐 좀 한 자리에서 끝나는 거. 아니 요 숫자 한두 자리 숫자에서 끝내게끔. 그래서 이제 토탈 임피던스를 구하면 두 개 차이만큼 제곱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다 주어진 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I0를 구하면 I0 흐르는 전류의 맥시멈 값을 구하면 이게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차 구하는 건 아까 탄젠트 파이기 그러니까 역함수를 취하면 이제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34도 마이너스 34도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XC가 더 크다는 거죠, 그죠? XC가 더 커서 전류값이 더 이게 이제 전류 I면은 V는 이쪽으로 된다는 거죠. V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sin I가 I0 sin 오메가 T잖아요, 그죠? sin 오메가 T고 그 다음에 V가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인데 이 파이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제 오른쪽 이동하는 거죠.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최대가 되는 거하고 이 전압이 그러니까 요 회로에서 맞죠? 요 회로에서 전압이 최대로 걸리는 거 여기 흐르는 전류가 최대로 흐르는 거하고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유상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요소의 최대 전압을 구하시오. 이거 하면 이제 이게 IR, 그다음 I0, XL, IC, 오메가 C 보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이게 VR 있을 거죠, VL 있을 거, VC가 있기 때문에 각각이 최대가 된다는 거지. 이게 최대가 될 때 이게 최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VR 더하기 VL 더하기 C가 아까 말한 대로 V0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V0 최대값을 같이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구할 때는 뭐였죠? V0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값이 이 얘기예요.
최대 전압이 어떻게 될까? 최대 전압은 이게 세 개 다 더하면은 483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요 회로에서 구해주는 최대 전압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V0가 얼마냐면은 150V였죠. 그죠? 150V. 150V면 2003.2032A인데, I0은 맥시멈이기 때문에 3을 갖다 집어넣어갖고, 그죠? 알고, 여기에 구하는 저항의 최대. 코일에 대한 최대값, 그 다음에 이 C에 대한 최대값. 갖다가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지. 각각 걸리는 전압이.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의미가 없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회로 해서 전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력. 전력은 이제 P는 IV죠, 그죠? I는 지금 I0의 sin 오메가 T고, 그죠? V는 지금 V0의 sin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갖다 곱해갖고, 두 개를 곱해갖고 이제 이걸 갖다가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죠? 이게 평균을 구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플러스 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플러스 상관없는데, 어차피 이거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왜? 이거는 사인의 2 오메가 t의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사인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인의 제곱을 하면, 사인이 이거면은, 사인의 제곱을 하면은, 여기 한순 모양이 제곱하면, 여기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C 값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걸 평균을 보면, 사인 제곱, 사인 x의 제곱은 뭐가 냐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같죠, 그죠? 여러분들이 200억 공식이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평균 된다는 얘기, 코사인 평균 되는 얘기해서 2분의 1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고, 함수 모양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균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또 평균을 내면, 시간을 내서 평균을 내면, 에버리지를 내면 이게 이제 2분의 1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V0가 될 거고, 이제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죠? 코사인. 그다음에 이제 이게, I0의 루트 2를 씌우면 이게 이제 I의 RMS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V0의 루트 2를 씌운 게 이게 이제 V의 RMS.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코사인 파이가 돼요. 이건 뭐 별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가 이게 이제 역률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I 제곱 RS. 이게 이제 에버리지는 역률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파이 에버리지. 그래서 I 제곱 R이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그 코일하고 양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소모되는 거는 이게 이제 코일에서는 자기장을 에너지 저장하고, 여기서 전기장 에너지 저장 장치지, 이 소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R이 돼 있으면 실제적으로 소모되는 게 여기만 저장돼요. I 제곱 R에, 그죠? 여기 이제 저장만 소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매번 똑같다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 코사인 파이 빠졌네요. 왜 빠졌네. 요거 외우세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는. RS 헤르에서 평균 재료가 하시요. 아까 구한 거 있잖아요, 그죠?
있어.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V제로 계산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일 깔끔하죠, 그죠? I0 V 사인 파이가. 이게 이제 뭐 원 그거고 이게 이제 꽂힌 게 I의 RMS, V의 RMS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I의 RMS의 제곱의 R라고 하고. 이세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대입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게 뭐 문제될 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RCL에서 공명이 이제 실제로 주기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RMS를 구하니까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전류값이 VRMS에서 이제 센터로 주어질 때는데 이게 이제 최대가 된다는 이게 이제 제로가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제로가 되려면 이게 이제 XL하고 XC가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XL은 오메가 L이고 그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LC분의 1이 돼서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공명주 진동수예요. 공명주 진동수가 되면 이제 이게 RMS가 최소가 되는 거죠. 최대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제가 해로 그려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이게 이제 전원이라 했죠, 그죠? 이게 지금 전원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요 회로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의 안테나를 통해 이제 감지기라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오는 전파라 생각하면 돼요. 전파가 이렇게 오는데 전파가 굉장히 약하지만 이게 이제 V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스마트폰 안에 여기 이제 L도 있고 그죠? C도 있는 건데 요 스마트폰이 이제 전파 기지국에서 날아오는 전파 오메가 t에 이게 전파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은 또 교류 회로가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명이 될 때 여기 흐르는 전류 I0가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테나가 감지를 해서 이 신호를 갖다가 증폭시키는 게 이제 라디오라든지 여러분들 뭐 TV라든지 모든 무슨 통신의 기본은 뭐냐 요 교류전은 이게 이제 전파겠죠, 그죠? 전파가 교류전을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 공명주파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명주파수. 이게 공명주파수. LC가 전혀. 그래서 이게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작겠죠, 그죠? 그래 A라고 C가 작아요. 오메가 제로가 이제 이게 기가헤르츠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보통 한 2.7기가에서 3기가헤르츠 근처가 쓰거든요. 많이 쓰거든 통신에 1.8기가, 2기가헤르츠 근처가 많죠. 1.8기가헤르츠니까 이 영역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A라고 C가 굉장히 작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뭐죠? 옛날 뭐 AM 라디오, 그다음에 FM 라디오. 라디오들은 이제 굉장히 진동성이 이제 AM 같은 거 한 1MHz 근처고 그죠? FM은 100MHz 정도 되니까 상당히 진동성 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라디오 들어가는 이 A라고 C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크죠. 그래서 이제 AM 라디오 같은 건 좀 부품이 커요. 큰 이유가 뭐냐면 A라고 C가 조금 이게 커야만 오메가 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주파수가 이게 2파이 F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R이 제로이면 이게 아까 흐르는 전류 값을 갖다 구해보면 I0가 아까 이렇게 되죠, 그죠? 루트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의 제곱분은 1을 이렇게 V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R이 제로면은 이게 제로가 되면 공명이 되면 이게 이제 무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무한. 그래서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신호가 이렇게 돼요. 이게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아까 이게 오메가 제로는 이거였죠, 그죠? 이게 제로가 되는 주파수였죠, 그죠? 이게 이제 R분은 V0가 되니까 이게 제로가 버리면 R분은 V0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류 값이 보면은 R이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커진다고 이렇게. R이 제로를 가면 이제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R이 커지면 이게 이제 신호가 점점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전류 값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뭉개져요. 이렇게 R이 크면 커질수록 지금 근데 제가 잘못 그렸네요. 이 커면 1이 되고 1이 되는데 요 이제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회로 폭이 아니라 요 피크의 폭이 줄어들어요. 이걸 선폭이라는데 뭐 라인 위드스라 하거든요. 위드스. 이 선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 Q 팩터라는데 Q 팩터 이게 이제 오메가 L분의 델타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를 값을 구해보면 이제 이게 R분의 V 오메가 제로 L 이게 뭐냐면은 TV 라디오 휴대폰에서 이렇게 공매혈의 중요한 응용예로서 Q 팩터가 크면 클수록 예? 클수록 클수록 어, 값이 피크가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값이 주파수에서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시그널 노이즈 SMB라는데 이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SMB로 마당마야 마에 팩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Q팩터가 좋게끔 회로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제 뭐냐면요. R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 저항을 적게 해서 Q팩터를 갖다 최대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1학기 때 그 뭐야 파동에서 뭐죠? 그 공명주파수에서 여러분들이 그 진동에서 했을 거예요. 진동에서 스프링이 있고 그죠? 질량이 매달려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마찰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갖다가 강제로 진동시키면 그러니까 F는 내가 어떤 F0에 사인 오메가 T를 내가 이제 진동을 시키면 이게 이제 스프링 상수 K가 있을 거고 그죠? 질량 M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오메가 제로 고유 진동수가 있겠죠 그죠? 스프링에 의한 고유 진동수 질량에 의한 이게 이제 루트 어, K분은 M분은 K죠 그죠? M분은 K 그죠? M분은 K가 돼. K가 클수록 주파수 커지니까 이 고유 진동수하고 요 오메가하고 같으면 이게 이제 공명 행성에 의해서 이게 진폭이 무지 커지죠 그죠? 그래서 뭐 다리 타코마 다리 이제 무너지는 게 다리 설명 현수기에서 바람이 있어서 이제 무너지는 거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죠 원리에 고유 진동수 그래서 이제 공명 주파수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럴 때 전류가 최대가 되는 전기 용량을 봤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어, 오메가 제로가 이기니까 오메가가 지금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루트 LC분의 1에서 이제 오메가가 이게 얼마냐면은 5Hz니까 요 C가 얼마냐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죠? 이거 뭐 제곱하면 되니까 이걸 뭐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적격력 구하는 거 C 구하는 거니까 쉬워요 이거는 별거리게 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식 있죠 그죠? 공식 아까 RLC 회로 그죠? RLC 회로 이게 그 사인 코사인을 갖다가 합성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은 이게 단지 여기 이제 상관없어 이제 수학이죠 그죠? 수학 실력이 굉장히 많이 조금 요구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 가면 이게 이제 다시 그 전력 쪽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성적이 나오는데, 뭐, 원리는 간단해요. 변압기 원리는. 여기 이제 입력 전압이 있고, 여기 이제 출력 전압이 있는데, 1차 코일 있고, 출력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교류전을 해서 이제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요 생긴 자기장의 변화가 여기를 통과할 때, 여기에 이제 다시
자기장 변해서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시키면 이게 이온은 이게 생기는 이 플럭스 변화, 여기 마그네틱 플럭스를 갖다 d5라면 d5의 dt의 강긴 횟수에 비례할 거고, 여기 생긴 자기 플럭스의 변화가 이게 그대로 연결되겠죠, 그죠? 이게 n2가 돼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n2의 dt의 d5, 이게 이제 d1, d2 대신에 이제 v1, v2. 위의 식을 갖다 밑에 식으로 나눠버리면 v1분의 v2가 n1분의 n2가 되겠죠. 이게 더 쉽겠죠, 그죠? 이것보다는 이게 더 쉬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코일이 감겨졌을 때 이게 이제 감긴 횟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100V, 감긴 횟수가 100번, 이게 만약에 200번, 그러면 전압이 200V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압 상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파워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 2차 코일을 갖다 많이 감으면 감길수록 전압 상승이 일어나고, 이게 1차 코일보다 감긴 횟수가 적어지면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전신주에 보면 이게 배압기죠, 그죠? 배압. 들어오는 전압을 갖다가 이게 이제 다운시키니까 입력보다는 이 출력 쪽에 2차 코일이 감긴 횟수가 확 줄어들죠.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입력 전압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전신주 위에 있는 게 이게 28,500V인가? 아마 이렇게 28,500V 정도 되고, 이게 여러분이 쓰는 게 220V니까 그냥 100분의 1 감긴 횟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압을 갖다가 다운시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코일이 한두 개 아니고 이게 삼상이거든요. 좀 다르긴 한데, 아마 제일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V1이 있고, 그죠? 여기에 코일 감기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전력이 E1, 이게 이제 파워겠죠, 그죠? 파워를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응용하면 뭐냐면은, 요거만 이해하세요. 요거만 이해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 교류 전력이 이제 경제성이 나오는데, 외 전압 상승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발전소에서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이제 전혀 여러분들한테 별 의미 없는 건데, 갑자기 수식이 뚝 들어있어갖고. 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서, 그죠? 발전소에 있는 변전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큰 도시같이 변전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전소에서, 주 변전소가 있고, 이제 여튼 변전소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신주를 통해서 이제 가정까지 연결되는데, 변압기 있고, 그죠? 보통 그냥 간단히 그리면 이런 되는 거예요. 보통 발전기가 돌아가고 나오는 전압은 한 6600V 이 정도 돼요. 1000V가 안 되는데, 공전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몇 단계로 상승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거의 한 80만 볼트까지 막 또 25만 볼트, 수십만 볼트를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8,000, 한 4만 볼트 근처까지 보내고, 그다음에 변압기에서 이 과정을 볼 때는 한 22,000 볼트, 220 볼트 이렇게 100단위로 확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전압을 갖다가 상승시켜서 보내는 이유가 이제 이게 외제에 나와 있어요. 이제 발전소가 있는데 1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20메가와트, 20메가와트면은 20메가니까 10의 6승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2만 킬로였대요. 2만 동그라미 3개 떼고 동그라미 하니까 2만 킬로와트 되는데,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고자 한다. 상온열 발전 공급력이 20, 전력 발전기의 공통전압은 22,000kV이지만 통합 변전기로 전송 전압은 이미 불린다. 지금 이게 이제 전선의 저항이 2ohm이고, 이게 이제 킬로와트당 100센트, 10센트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게 센트면은 100센트 한 100원쯤 되는 거죠, 그죠? 병이 든다고 하죠. 하루 동안에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일어나는 에너지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진짜 맨 처음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
송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워 P는 IV에서 여기 이제 만약에 22,000볼트로 이게 아니라 23만 볼트로 23만 230 kV였으니까 230 10의 삼성이니까 23만 볼트에 230 곱하기 10의 6승 볼트로 10의 3승 볼트로 보내면 87A밖에 안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예. 그러면 이제 요 2옴 있죠, 그죠? 저항에서 이름 여기 이제 AP 에버리지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손실 파워예요. 손실 파워가 얼마냐면 I 제곱 R에서 87이 I 제곱 R에서 이게 이제 15kW가 되고, 그죠? 이게 이제 하루니까 얼마냐면 360kW가 돼서 계산하면은 뭐냐면은 10센트니까 10분 예, 10센트니까 10분의 1달러죠, 그죠? 그래서 뭐 얼마냐면 하루에 36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22,000볼트로 낮추면 전류값이 확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손실되는 파워는 이렇게 확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계산하면 이제 4천 몇 달러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에서 1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좀 멀리 떨어져서, 그죠? 100km 떨어졌지, 100km. 그럼 이게 이제 100배로 늘어나겠죠, 그죠? 100배로. 이게 100배로 늘어나면 이게 이제 36만 달러가 될 거고, 아니, 100배로 3,600달러 되나요? 이 100배로 늘어나게 이제, 41만 달러 되겠죠, 그죠? 그럼 하루에 41만 달러 손실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한 대충 따져서, 맞아? 41만 달러면 약 4억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3,600달러 하면 한 3, 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을 쳤을 때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발전소가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킬로와트인데 100만 킬로와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울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거기에 1, 2, 3, 4, 5, 6, 6개가 있는데 한 뭐 한 1,000만 킬로와트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을 몇 배가 되고 나면 하루에 손실되는 게 한 수억씩 된다고. 이렇게.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 이렇게 되면은 발전소 하나가 날아가는 꼴이 돼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발전소 줄을 많이 모이는 여기 이제 이쪽하고 이쪽인데 여러분들 물론 수도권에 가까운데 저기 영흥도에도 많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석탄 화력이고 그죠? 주로 제일 많은데 이쪽이 좀 우리 원자력 발전소 동해안은 많은데 보통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6개씩 뭐 4개 6개가 모여 있거든요. 100만 킬로와트짜리가 100만 뭐 120만 이렇게 되니까 수백만 킬로와트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송전하면 이게 굉장히 고압으로 하기 때문에 고압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고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고압 송전탑이 있잖아요. 그죠? 고압 송전탑이 있을 때 이게 전자기장이 생기거든요. 전류가 이렇게 무지막지에 많이 916A지만 이게 더 커지고 하고 하면은 이제 어 굉장히 많은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뭐죠? 자기장 영향을 갖다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 광물들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제 고압으로 보내는 게 이 전자기파 영향이 작느냐? 안 그러면 이게 저압으로 보내는 게 전자기파 영향이 작느냐? 같은 전력을 보낸다 할 때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압으로 보낼수록 이게 이제 이게 흐르는 전류 값이 이게 많아지게 되면은 자기장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킬로와트, 10만 볼트보다는 100만 볼트로 보낼 때가 훨씬 더 이 뭐죠? 이 전자기파가 훨씬 더 적게 나올 수가 있다고 실제적으로.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이제 땅속으로 묻는 건데 이걸 송전을 하나 갖다가 땅속으로 묻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주위에 전기가 누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전기를 갖다 보내게 되면 뭐 심한 경우 뭐 절반도 못 가는 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도시가 정비되어 있고 그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 보면은 전봇대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 단지 보면 새로 도시 만든 데는. 근데 이제 아직도 그 고압으로 보내는 거는
고압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것도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산에다가 철탑을 쌓아서 그죠? 이렇게 보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위 그 유명한 이제 에디슨하고 그 테슬라가 이제 이 교류를 할 것인지 직렬 AC를 할지 DC라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테슬라가 이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전력을 갖다가 쉽게 AC 를 하면은 쉽게 이제 배납이 되고 그 배납된 전기를 해서 보내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AC를 갖다가 많이 쓰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자, 일단 여기로 해서 32장을 갖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